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렵게 모셨다고 이게 소개를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제가 알았다면 때를 써서라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행사입니다. 사실 콜로퀴움은 사실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세미나인데 제가 과연 그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나 생각도 해봤고 반성도 했지만 왜 그렇게 나오고 싶었냐면은 정말 영어를 잘 하시지만 이미 잘 하시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내가 태소를 통해서 영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기꺼이 시간과 이 비싼 학비를 투자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미 그 경쟁력을 확보하셨거나 그 정점에 계신 분이죠. 또 그만큼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좀 공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쁘고 또 뭐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늘 이제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냥 지하철을 타고 오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너무 아재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휘경역이었는데 아니 우리 외국어대로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굉장히 뭐 기분도 좋기도 하고 참 뭐한 말이지만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크라운 건물에다가 그 비놀리아 강당이라고 있었어요. 원래 경희대 건데 다 이제 저희 외대 건 줄 알고 하도 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놀리아 강당은 혹시 모르시죠? 비놀리아 강당은 그 왜 그때 한참 비누가 아무리 써도 이 닳지 않는 비누가 있었어요. 그 TV 광고에서 아직도 그대로야 해서 그 강당이 거의 뭐 오랫동안 그 완공이 안 된 상태로 그 방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비놀리아 강당이라고 이제 희화화했었는데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건물들이 좋은 건물들이 이제 막 들어서 있으니까 기분도 아주 좋았고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한 반 정도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뜬금없이 메타버스냐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도 하는 내용이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뭔가 제가 원하는 주제에 다가서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선생님 되기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로 판단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생각이 들겠지만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나중에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름은 주경일이고요. 그 엉클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아재 개그 이렇게 해서 아예 제가 그냥 엉클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잭은 제가 뭐 교포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 주경일인데 이니셜이 JKI거든요. 그래서 JK라고 했더니 여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MSN 때는 해외에서 전부 남자들이 저한테 접속을 하길래 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잭입니다. 별거 아니고. 그리고 뭐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이 나와 있어요. 밑에 세 개월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책을 뭐 겨우 3권 썼고요. 최근에 쓴 게 기적의 5분 단어 그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어원을 이용한 영어 단어 학습 단어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냈던 책도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단어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영어 관련 수필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버스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있는 영어 선생님 되기. 자, 효과적인 영단어 학습법. 사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영감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실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옳다, 학문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여기에 존재 가치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 쪽하고 영어 단어를 좀 뭐 나름 재밌게 또 어원을 활용해서 좀 독특하게 가르친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뭐 지난번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또 똑같은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요. 반드시 성공하느냐고 했잖아요. 뭐 얼마나 크게 성공하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성공을 한다, 어느 정도는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숨기는 거 없이. 왜냐하면 숨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 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00%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근데 이 상아탑, 이 진리의 상징, 여기서 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담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제가 혼자 놀랐어요. 오자마자 카메라가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을 봤더니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유튜브를 찍을 때 위에서 찍어요. 무슨 얼짱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실제 몸무게가 거의 90kg 육박하는데 다 뭐 말랐어요, 야위었어요, 뭐 살 빠지셨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다 위에서 찍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턱살이 안 보이려고. 그런데 통 밑에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걸로 구독자 한 3만 명 정도 빠져나가실 것 같은데 뭐 포기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워낙 요즘에 화두가 되는 그런 키워드죠. 메타버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영어를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뭐 깊이는 못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는요. 일단 메타라는 말은 사실은 뭐 ME가 들어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 뭐 넘어서라는 뜻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적절한 단어는 이제 초월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 그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 세계 이 정도로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데 메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은 다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메타버스의 말 자체도 딱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냥 가상세계, 가상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아주 숨겨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있고 반드시 올 세계일 뿐더러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우리 귀에 자주 오르내릴 텐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그때는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아예 일상화된 다른 용어로 아마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리얼 월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메타버스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맨 왼쪽 그쪽에서 왼쪽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에서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아마 1992년도 거의 한 30년 전에 쓴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실존 인물들이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제2의 아바타라고 하죠. 자신의 아바타가 거기서 또 등급이 나눠져서 현실 세계처럼 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인데 사실 92년도면은 인터넷이 제대로 그 보급도 안 됐을 때고 용어 자체가 애매했을 때인데 그 정도의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물론 유명한 작가긴 하지만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지리학으로 바꾸긴 했지만 아주 뭐 방대한 그런 그 SF 관련 지식과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런 이제 SF 사이버펑크 같은 이런 소설들 많이 이제 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바타라 말도 사실 처음 나올 거예요. 물론 아바타라 말 자체는 뭐 그 힌두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타, 나의 분신 이 개념으로 처음 소설에 등장했던 것이 또 이 소설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세컨 라이프 같은 경우는
한때는 또 굉장한 화두였었죠. 저게 또 다른 세상이다 해서 말 그대로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인생 이런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시들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익 모델을 잘 못 잡아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세컨드 라이프도 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스노우 크래시의 영향력이 큽니다. 어쨌든 메타 유니버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아셔야 하는데 바로 VR. 네, 좀 VR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VR이 맞겠지만 우리 식으로는 그런데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은 V하고 Z는 Z라고 할게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왜 V하고 Z는 그죠? 꼭 V, Z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맛이 안 나요. V, G 하면. 마징가 G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VR, Virtual Reality.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현실인데요. 맨 위쪽부터 보시면 이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구글 판지로 만든 구글 사실적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지만 저렴하도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3D로 볼 때는 뭐 충분히 VR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거 요즘 뭐 한물 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렌즈만 있으면. 그 경험을 해보시고요. 옆에 있는 아니면 저거가 낫겠네요. 다이소 가면은 이제 가상현실 VR 글래스라고 해서 5,000원에 팔더라고요. 5,000원 너무나 거기서 다이소에서 못 파니까. 그 옆에 것이 이제 기아 이제 삼성에서 나온 이제 VR 기어라는 제품인데 저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뭐 정말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신세계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 참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이는 하얀색은 이제 오큘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오큘러스 이름은 잠깐만 지금 이름은 아마 오큘러스가 맞을 텐데 그러네요. 오큘러스 2라는 제품인데 페이스북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또 진입을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에서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오큘러스 2를 출시를 했는데 가격대가 30만 원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30만 원대면은 대중화하기 충분한 그 정도의 이제 가격 저항선이 낮은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는 또 그 VR 멀미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해상도도 높아지고 또 일단 그래픽 속도, 처리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 디바이스가 발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실감 영상에 가까워지니까 이쪽이 좀 더 사실 삼성도 VR이 좀 될 것 같다가 그러다 만에 이렇게 해서 잠깐 접으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침 메타버스가 태동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저런 VR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인데 저거는 실제 기어를 통해서 삼성 기어를 통해서 본 화면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를 그냥 보면 뭐 보시겠지만 저걸 끼고 보면 저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옆에서 저거는 돌린 거고 3D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큰 화면을 보는 거죠. 거의 한 80인치, 100인치 정도 되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의자가 있고 따뜻한 그런 벽난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벗어놓은 수건도 있고 러닝도 있고 찢어진 양말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걸 끼고 보면은 다른 세상, 가상의 이제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작은 화면을 이분할해서 그 작은 픽셀을 또 돋보기를 통해서 키워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들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그 실제 2D나 이런 쪽을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아직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옆에 화면은 사실은 뭐 이게 넣을까 말까 했었던 화면인데 좀 가슴 아프죠. 이거는 이 혈액암으로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아기예요. 11살짜리 애기인데 뭐 TV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만나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현실상에서 이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딸이. 근데 이제 이 촉감 센서가 장치된 그런 장갑을 끼고 아이를 만질 수도 있고 물론 실제 그 촉감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뭐 먹먹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딥페이크 기술도 이제 여기에 접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이지만 실제 사진 하나만 있으면 웃는 모습까지 다 구현을 해내잖아요. 딥페이크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어찌 보면 뭐 다시 벗으면 또 사라지는 또 이런 아픔이 있겠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그러네요. 자, 다음은요. VR이 아니라 이제 AR인데요.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할까요? 네, 증강현실인데, 증강현실은 이제 VR과는 좀 다릅니다. VR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HMD라고 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봐야 하는, 그죠? 끼면 이 현실과는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VR이고, AR은 현실 세계에 저런 디지털 정보를 입히는 거죠. 3D로 입혀서 이제 좀 더 이제 말 그대로 현실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이 되는 것인데 맨 위쪽을 보시면은 저걸 이미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인데 저렇게 실사 화면이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그 위에 디지털 정보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신호등 켜지고 꺼지는 것도 우리가 넋 놓고 있다가 이 신호 켜진지 모르고 뒤에서 빵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은 알려주기도 하고 참 좋은 세상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안경이 바로 이제 AR, 저건 아마 구글 글래스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VR 기기는 이게 뭉툭해요, 그죠? 근데 저거는 이제 안경 타입으로, 왜냐하면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것은 아마 홀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AR인 것 같아요. 저것은 아마 제네시스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다는, 지금 이게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워낙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내비게이션보다는 훨씬 더 진부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예? 그 뭔가 저 창에서 바로 운전하는 창에서 바로 저 위치 표시가 되고 방향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아마 이게 접목을 한 것 같아요. 저 홀로그램 쏘는 건 다른 기기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굉장한 기술로 보이고요. 곧 상용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래쪽은 중간에 보이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아마 저 등장인물일 텐데요. 실제 저것이 아마 30년도 더 된 만화책일 텐데, 그죠? 지금 그 옆에 보면 저 총각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이 저런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앞서 나간 그런 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보이는 포켓몬고 잘 아시죠? 저것은 말 그대로 AR 증강현실의 이제 총화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었죠. 실제로는 없지만 그죠? 카메라를 대면 보이는 그때는 참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바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R인데요, MR. MR은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VR과 AR을 합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VR의 장점, 그리고 AR의 장점을 각각 더 강화시켜서 이제 묶어놓은 것인데, 그 개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완전히 제3의 어떤 그 기술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저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 체육관에서, 그죠? 고래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최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정말 가상에서 일어난 어떤 행동이나 이런 액션들이 현실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그 거리가 굉장히 이제 가까워진 것이,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할 때도 실제 그렇게 보면서 하는 것도 물론 XR 중에 하나겠지만 거기서 손대는 것들이 실제로 접목이 되는 로봇 팔을 통해서 실제 인체에 접목이 되는 이런 것들도 XR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저것도 꽤 된 영화인데 그죠? 저런 것도 보면 참 신기하죠. 이렇게 호공에 대다 하는 거지만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제로 명령이 실행이 되는, 저것도 보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근데 사실
또 정말 그 범죄자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런 앞서 나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었지만 좀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재미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이 뭐 영어 가르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점점 지루해지면서 이제 의문도 같이 생기실 텐데요. 자, 바로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 메타버스 쪽으로. 자, 메타버스의 또 효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없겠죠. 다 해보셨을 텐데 추억의 싸이월드. 이것이 일종의 메타버스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닮은 아바타를 돈 들여서 꾸미잖아요. 그리고 방도 꾸미고 해서 또 심지어 여기서는 도토리라고 하는 그 커머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현실의 어떤 그 내가 저기서 뭔가 좀 또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상현실 속에 이제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싸이월드는 또 거기서 실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각광받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어찌 보면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었죠. 근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까요? 곧 다시 나온다고 하죠. 5월 달인가 아마 나온다고 본 것 같은데 사실 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사진 정리 못하신 분도 많고 나 도토리 남아있는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도토리도 다 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당연히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아니 뭐 아예 그쪽에 올인한다는 생각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지금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야만 하고 싸이월드가 기대가 됩니다. 싸이월드 아마 Z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G라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도 Z라고 하더라고요. 자, 옆에는 이제 동물의 숲. 저게 닌텐도 건가요? 거기서 이제 만든 뭐 컨텐츠 뭐 게임 같은 건데 저는 사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뭐 애기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집안도 꾸미고 밭도 일구고 무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여기 뭐 집에서 엄마 일은 안 도와주지만 거기서 무 열심히 파고 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또 다른 세상이 거기서 영위가 되고 있는 거죠. 생활이. 이것도 하나의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점프를 하는데요. 수강생 100만 명 하고 만들기. 결국 제가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저게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죠. 1000만 명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당연히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가르치고 또 내가 하는 어떤 그 사업을 일궈 나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수강생 100만 명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일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블록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메타버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대명사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청소년들의 55%, 13세 미만, 13세 이하 55%가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하고요. 모바일로 그리고 PC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게임 콘솔이나 이런 식으로 다 접속이 가능한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옆에 보이는 그림 여러 가지 이제 셀로 된 그림들이 있죠. 저기 다 게임의 종류인데요. 게임이 5천만 개가 들어있어요. 5천만 개가. 5천만 개가 들어있다는 게 물론 이제 그 재미있는 게임이 더 완성도가 높은 게 5천만 개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서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기고 또 돈을 지불하고 잘 만든 게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기서 크게 돈을 번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기서 또 내가 만든 것들이 또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생산적인 일을 저기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는 또 로벅스라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제 생활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일단 워낙 이제
또 최근에 이게 상장을 했잖아요. 아마 3월 10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미디어에서도 오르내릴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면교사 삼을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또 뭐 좋은 점들은 또 빨리 캐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로블록스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포트나이트라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이것도 원래 단순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슈팅 게임처럼 아케이드 게임이었었죠.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렇게만 하다가 언젠가요? 작년인가? 그때 그냥 3D 공간, 아니 그 내부적인 공간에서 그냥 모여서 파티를 했대요. 서로 우리 죽이거나 싸우지 말고 그냥 멍하니 그냥 그래서 뭐 음악이나 들으면서 춤추고, 물론 아바타가요. 아바타가 내가 만든 아바타가 거기서 이제 서로 모여서 그냥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뭐 재미가 없는데 될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펀한 요소가 들어가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이나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이 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그 개념 자체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무논리도 하나의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저게 재밌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냥 재밌어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무논리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 나름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 간에 이제 부딪히는 이런 그것이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아마 그리웠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록 사이버 상이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변가에서 춤추고, 물론 사이버 상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그 자기의 외로움을 달랬다는 것이죠. 아마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맨 위쪽에 사례들을 보면요, 트래비스 스캇라는 미국의 이제 힙합 가수인데요, 라이브 콘서트를 여기서 했습니다. 포트나이트에서. 그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사실 저는 보지 못했었어요. 뭐 이렇게 그랬는데 다른 가수들을 보니까 이 모션 캡처를 하더라고요. 모션 캡처를 해서 실제 이제 아바타가 똑같이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또 실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2D나 이제 3D 공간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돈을 내고 기꺼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연을 했겠죠. 그때 이제 수익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수익보다도 여기서 한 수익이 15배인가가 더 많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 BTS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BTS가 다이너마이트 쇼케이스를 여기서 했었는데 실사 버전도 했었고 뭐 아바타 버전도 했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뭐 저 정도 급이면은 사실 우리가 잠실 이런 종합 경기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5만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원래 7만 명이었다 좀 더 줄었어요. 5만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5만 명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보시면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는 몇 명 봤다고 나와 있나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마 1,200만 명?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 그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여기서 이제 3D 소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영화도 이제 그 상영을 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제 자동차 극장까지 있대요. 근데 실제 내 안에서 그 메타버스 내에서 이 포트나이트라는 이 세상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죠. 거기서 스타워즈도 이제 독점 상영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비슷한 것을 많이 이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은 어떤가라는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포탈, 대표적인 포탈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Z, 이것도 Z네요.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페토가 이제 그 피노키오 만든 할아버지가 제페토인가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저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플랫폼입니다. 아니요, 아예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지금 딱 노리고 만든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지금 2억 명이나 되는지 몰랐는데 2억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 여기 이제 빅히트나 YG, JYP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한 걸로 봐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걸로 통해서 자기들의 좀 더 이제 매출의 확장을 꾀하는 이런 걸 이제 보고 들어왔을 텐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위에 저 블랙핑크라는 가수들이 저기서 팬 사인을 했대요. 그 팬 사인을 하는데 사실 팬 사인에 하루에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근데 저기서는 5천만 명이 들어왔다고요. 5천만 명. 가능한 거죠. 저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손도 안 아플 거예요. 그죠? 5천만 명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죠.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줄 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 서 있겠지만 그건 서버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줄 서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이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명 슬슬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BTS에 나오는 B인가요? 제가 저도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B 맞아요? 네, 맞아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 입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 옷을 그대로 저렇게 그 텍스처를 그대로 이제 베껴서 옷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팔 겁니다. 근데 실제 B가 입고 있는 옷은 꽤 비쌀 거예요. 근데 아바타가 입고 있는 옷은 그렇게 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천 원 단위로 살 수가 있겠죠. 실제 저 옷 만들어서 옷감이 떠서 이 뜨개질까지는 안 하겠죠. 어쨌든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그냥 저렇게 텍스처링 입혀가지고 3D로 파는 것이 훨씬 매출이 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커머스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여기서는 3D에서는 별로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요. 웬만하면은 내 얼굴보다 더 잘생기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자, 이것은 이제 실제 말만 그렇지 뭐 실제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순천향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식을 메타버스 입학식을 했어요. 네이버 여기 제페토를 통해서 제페토가 아니라 여기는 SKT와 아마 합작이 해서 SKT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자기들의 이제 5G 어떤 이 기술을 또 선보이고자 하는 이런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메타버스 입학식이 또 화두가 됐었어요. 저기서 입학식을 했답니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 보니까 이 줌으로 입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앞에 맥주 하나 갖다 놓고 마시면서 이제 그것도 이게 그죠? 신입생 환영식이라고 하고 좀 안타깝지만 근데 저기서도 이제 좀 더 실감이 나겠죠. 거기서 걸어 올라가서 쳐다보고 또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는 UC 버클리에서 이제 저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졸업식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것도 이제 워낙 오래된 게임이니까 잘 아실 텐데 저기서 UC 버클리가 그냥 뭐 이상한 대학도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거의 완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참 대단한 대학인데 저기서 졸업식을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2021년도 올해의 신입사원 연수를 또 저기서 했어요. 제페토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 가지로 경비 절감도 절감이고 또 자기들의 기술을 내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네이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 신입사원들에게 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슬슬 결론에 다가가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일단 사회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이제 8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UHD 시대가 맞긴 하죠. 거의 TV들이 대부분 UHD이고 또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것들, PC 모니터도 보통 이제 최소한 FHD를 쓴단 말이죠. 근데 FHD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제 8K란 말은 아시겠지만 4K보다 2배. 그러니까 우리가 PC 모니터를 보시면 1920, 108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픽셀이 가로가 1920개가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화소가 있잖아요. 세로로는 1080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8K라는 것은 가로로 8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7600 몇 개인데
그리고 아래로 뭐 4천 몇백 개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곱하기를 해보면은 3,300만 화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VR로 끼워서 봐도 어차피 그게 3D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을 잘라서 조그만 화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그 블록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건데 8K 정도가 돼야 이게 물리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화소가 이게 워낙 작으니까 깨져서 덜 깨져서 보이고 훨씬 더 잘 그 실감나는 영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한 4K 정도도 굉장히 실감이 나는데 8K 정도면은 거의 우리 사람의 웬만한 눈으로는 픽셀레이트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5G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핸드폰 쓸 때는 뭐 잘 안 터지기도 하고 뭐 5G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그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은 버든이 있거든요. 5G가 되면 이걸 수월하게 전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런 기술적인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D는 그래픽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쏘는 건데 뭐 4D는 사실 3D에서 다른 어떤 감각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른 기기가 필요하니까 좀 더 실감 영상에 가까운 그런 도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이제 굳이 이제 해외를 안 나가더라도 이걸 끼고 파리를 가는 거죠. 그 파리 특유의 냄새를 어떤 그 화학적인 그 결합을 통해서 맡기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바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잔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커머스가 일어난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기 사기꾼이 들끓고 그냥 사이버 머니 애들 그냥 그런 포인트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면 저기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을 기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메타코인이래 메타버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도 지금 약간 그 뭔가 수혜를 입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물론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버 부분은 뭐 서버 없이 되겠습니까? 서버가 있어야지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만들 텐데 그것들은 이제 다 서버에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서버 그런 데서 이제 다 처리하겠죠. 자, 그 위에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이제 플랫폼이 이제 자리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제페토나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BTS 저 회사죠.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팬 관리를 위해서 커뮤니티 어떤 그런 앱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스인가요? 유니버스는 이제 NC소프트 리니지가 NC소프트인가요?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만든 비슷한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쪽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컨텐츠가 이제 올라갈 텐데요. 컨텐츠들은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러닝 있잖아요, 러닝.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러닝 부분입니다. 여기서 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게임은 이해하시겠죠. 이미 게임 때문에 모든 것은 게임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콘서트 지금 실제로 하고 있었죠. BTS도 했고 커머스는 실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쇼케이스라든가 공연, PT라든가 비즈니스 미팅, 실제 비즈니스 미팅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전화로 해도 되죠. 전통 방식도 되겠지만 거기서 보면서 실제로 뭐 이렇게 화상회의 개념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러닝이죠. 러닝.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디바이스는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PC가 있을 것이고, 폰이 있을 것이고, 뭐 콘솔, 뭐 VR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을 하든 우리는 아마 가장 이제 편안한 것은 이제 휴대폰이니까 이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중에는 정말 실감 영상을 위해서 H&D 같은 이런 그 기어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목 뒤에 꽂아가지고 우리 시신경과 접목하는 이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제페토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다. 현실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저씨라고 놀릴 만한 나이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만든 그러니까 여기 가상공간에서 만든 제페토에서 만든 그 대학입니다. 여기가 아마 강원대학교고요. 옆에 것이 아마 저게 국민대네요. 국민대 아마 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화려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옆에 아래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러닝이라면 만약에 이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저기 허술한데요. 밑에 타일도 없고 뭐 이렇게 벽도 그냥 허술한데 영어 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저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서 있어 봤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더라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물론 이제 유료화해서 몇 명이 앉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그래서 100만 명이 절대 틀린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허수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뭐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좀 더 다른 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뭐 색다른 감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뭘까? 정의를 내려보자 했을 때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유저들이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environment니까 컴퓨터가 만든 환경과 other users, 다른 유저들과 인터랙트 할 수 있도록 만든 a virtual reality space다. 가상 공간이다. 그죠? 컴퓨터가 만든 뭐 어떤 굉장히 사전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한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저는 왜 이걸 마지막에 넣었냐면 원래 제가 거의 한 10년 전, 하여튼 오래전부터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마을 같은 거를 이제 꿈꿨는데 실제 영어마을은 너무나 큰 돈이 들죠. 저 보시면 양평 영어마을인데 저 정도 건물 하나를 짓겠어요. 집 하나도 안 되지. 근데 여기선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저기서는 옆에 저렇게 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 그러면은 뭐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더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깨끗하잖아요. 하고도 이 청소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편하죠. 또 수업 그죠? 학원비 안 냈다고 막 다그칠 것도 없어요.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결제를 해 들어오니까 그죠? 자, 이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지금 우리가 좀 줌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여러 가지 그런 클래스 101이니 에어 클래스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학사 일정,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커뮤니티 활동, SNS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정말 현실처럼 구현이 될 것이다.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질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일장일단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더 나은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까지 사실은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어차피 저도 겉돌기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죠. 앞으로 뭘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효과적인 영단 학습법인데 아마 이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잘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절대 보편적인 방법도 아니고 효과는 분명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통 이것도 하나의 어떤 어원을 통한 영어 단어 학습법인데 이 부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니까 특별할 것은 없는데 그냥 거기에 좀 더 펀의 요소를 접목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좀 더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들어주시고요. 근데 추천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unprecedented가 이제 어원 학습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왜? 가장 설명하기 좋거든요. 쉬운 단어, 이게 뭐 편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접두어와 이제 어근, 접두가 이건 두 개네요. on과 pre가 있고, 이제 said가 이제 어근으로 볼 수가 있죠. 그 ant는 품사를 이제 하는 전미어로 볼 수 있고, ed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미어 부분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unprecedented. 우리야 뭐 알지만은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발음도 힘들고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풀이에서 설명을 통해서 그것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on 같은 접두어는 not, 그러니까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뭐 그런 into the unknown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know는 알려진이지만 on이 들어가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렇게 on이 들어가서 저런 단어들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럼 on이 있는 것들은 뭔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prepare도 이제 pre도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앞에, pro는 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prepare 같은 경우는 pare는 produce 만들다의 뜻이니까 미리 만드는 것, 그래서 준비하다는 뜻이 되고, prevent는 이제 go의 뜻이죠. 가다의 뜻이니까 미리 가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previous, 이제 vius는 이제 사실 라틴어로 이제 way, 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본 이전의 길, 그래서 전에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고, prefer는 carry, 나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선호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런 단어를 봤을 때, 만약 pre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근은 또 별도로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또 저 어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또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가능한 것이 어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근 부분에 해당하는 세대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어원상으로 보면은 저기 아마 인도 유럽 조어에서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KED일 겁니다. KED인데 여기서 일검이 하면 안 되죠. KED입니다. 발음이 인도 조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캐드고 저거 이제 라틴어로 가면서 이제 깨데레, 이제 C가 이제 깨 발음, 끄 발음이 나니까요. 깨데레인데 이제 글자만 그대로 가져오고 지금 현재는 이제 C가 S 발음,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나니까 precedented 되고 concede가 되잖아요. 자, con이 함께라는 뜻이니까. 자, seed가 들어간 단어들은 그러면은 함께 가다. 깨데레는 가다라는 뜻이니까 함께 가다. 함께 가는 게 뭘까? 그럼 함께 가다라는 걸로 이제 끝나나? 컨시드는 뭐 골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골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cm, 40cm 남았을 때 애매하잖아요. 치고 싶기도 하고 못 넣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야, 들어간 걸 해줄게 해서 양보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안 넣어도 돼.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같이 가다. 컨시드는 양보하다는 뜻이 된다. 약간의 확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exceed는 그렇죠. x는 이제 넘어가는 것인가, 아웃의 개념이니까 넘어서 가는 거니까 이제 초과하다. decease는 d는 away의 뜻이니까 멀리 가는 거니까 사망, 죽은 거죠. incessant는 cess가 가는 거고 e는 not의 개념이잖아요. 접두어로서. 그러니까 가는 것이 not니까 멈춘 거죠. 그래서 incessant 부단한 되는 것이죠.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접두어와 이제 그 어근, 접두어, 어근, 전미어를 통한 이제 어원 학습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친구들은 그래요. 그런데 뭐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저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봐서 50%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단어 10개 중에서 어원을 알면 50%, 5개는 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은 100% 거의 맞추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혀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10개를 평균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는 된다는 것이고, 예전엔 8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50% 정도를 이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 암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설명하실 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에티몰로지와 펀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단어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에티몰로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important 같은 경우에 port가 하버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항구의 뜻도 있고 캐리의 뜻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 그래서 port는 공항 항구도 되고, 포터라고 하면은 이제 짐꾼도 되고. 그래서 in은 이제 in의 지금 변형이니까 공항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제 import 수입하다가 되고, 수입한 제품들은 다 이제 중요한 제품이니까 important가 되면 중요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 에어포트는 공기가 있는 포트니까 공항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포트에 관련돼서는 이제 다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ort라는 거의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포트가 이렇게 캐리 나르는 것이니까 그 운송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운수업, 운송업이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익혀놓으면은 이게 확장이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몇 개만 이제 추려봤는데요. exponentially를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exponent 같은 경우는 에티몰로지로 접근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냐하면 바깥에, x는 바깥이니까, 폰은 이제 put의 뜻이잖아요. postpone, 미루다, 뒤로 미루다, 두는 거니까. 그럼 바깥에 두는 것인데 왜 exponentially가 또 무슨 뜻일까? 이제 바깥에 두는 거. 위에 그림 보시면은 앞에 10의 제곱, 10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지만 10의 10승은 그죠? 시간 관계상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10은 밖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밖에다 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수란 뜻인데 엑스포넌트가. 그러면 지수적으로 그러면 10의 10승은 어마어마하게 10 곱하기 10이 아니라 100억에 가까운 가까운 100억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숫자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엑스포넌트라고 하면은 밖에 뭔가를 끄집어낸 사람, 그래서 주창자라는 뜻도 되고 뭔가를 끌어내는 사람, 연주자라는 뜻도 되고. 그냥 외우면은 이해가 안 가죠. 익스포넌트, 연주자, 주창자, 지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에티몰로지를 통해서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안 가지만 최소한 수긍보다는 뭔가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외우면은 일단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컴퍼니 같은 쉬운 단어들은 이제 뭐 굳이 안 외워도 되지만 컴은 함께니까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니까 동료도 되고 회사도 되고, 서스펙트는 서스는 아래니까 스펙은 보다라는 뜻이니까 물론 서브스펙트죠. 아래로 보는 거니까 뭔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키는 키인젠 저렇게 이제 있는 단어들은 여기서 이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를 알면 충분히 가지를 뻗어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근데 이제 펀을 쪽을 보면 이것만으로는 이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에 펀을 집어넣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영상에서 한번 써먹었던 건데 제가 가장 아끼는 펀 중에 하나인데 ignore 같은 경우는 사실 E는 E인이고 I는 GN은 뭐 N 알다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한 거라서 그냥 대놓고 또 뭐 despise 한다기보다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ignore다. 응? 응? 날 버리고 가지 마. 손을 잡았는데 이거 놔. 그래서 이제 ignor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애들이 이제 졸다가 거기서 빵 터지는 거죠. 이거 놓아래 하면서 막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축구 경기를 보다가 그때 우리 축구 선수가 유명한 선수였는데 걔를 무시하고 그 딴 데 패스해 준 거예요. 그 무시당한 선수 이름이 이근호예요. 이근호 선수 있잖아요. 이근호가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캐스터 다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펀으로도 이제 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굳이 사실 이근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티몰로지로 설명해야 되죠.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재미삼아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이거 놔라는 것과 무시하다라는 게 뭔가 맥락상 맞잖아요. 이런 펀은 좋은 펀입니다. 근데 코니퍼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침엽수의 뭐 국과식물의 우리가 거의 한글로도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저런 걸 어디서 쓰겠어? 하지만 뭔가 학술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애들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침엽수는 이게 파랗잖아요. 항상 파랗잖아요. 그래서 꽃잎이 퍼렇잖아요. 그래서 꽃잎 펄에서 해서 코니퍼러스라고 했더니 처음에 억지예요 막 싫어하지만
절대 안 까먹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데요. 안 잊혀져서 짜증난대요. 막 이런 거죠. 꽃잎이라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에피스테몰로지 같은 경우는 인식론인데 epistemology. 저거는 아니 제가 해봤더니 에티몰로지를 해봤더니 이해가 안 가요. 저건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뭐 스터는 ST는 이제 스탠드의 뜻이니까 에피는 아마 저게 어웨이인가 하여튼 뭔가 아무리 에티몰로지로 이해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인식론인데 어떻게 인식론을 설명할까?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나무 같은 나무인데도 작은 나무는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 옆에 무성한 나무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시들고 막 마르죠. 그래서 잎이 있어 더 마르지 했더니 epistemology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외우게 하면은 도움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이거 대학원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밑에 페다가지를 왜 써놨냐면 저게 교수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많으신데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는 친구들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페다가지.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법은 페다가지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왜 위험하냐면 X표냐 당연히 위험하죠. 페다가지를 들었을 때 그렇게 외워버리면은 연상 자체가 분명히 단어는 이미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거죠. 심상 자체가. 이것들은 절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 서적들 보면 펀을 위주로 한 책들이 있어요. 그럼 뭐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단어의 심상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거 많지만 그게 노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늘 이제 주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 이제 이것도 약간 다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단어를 뭐 이렇게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좀 학생들이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이 좀 단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에티몰로지는 힘들죠, 애들한테는. 잘못하면 싫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펀을 쓰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긍정적인 펀을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하죠. 연필이 나오면 연필, 펜슬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연필이 나오면은 저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지를 하는 과정이 저걸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 특히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이미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지만 초등학생들은 일단 막 서로 하려고 그래, 틀려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토익 점수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물론 잘하는 애들만 봐서 그렇긴 한데 그 친구들 서로 하려고 그래요. 틀리는 게 창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it's kind of tool, 뭐 이거는 뭐 또 툴인데 when I write something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영어로. 그래서 kind of stationery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종이도 필요하고 러버, 지우개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펜슬로 이제 커그니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필을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이런 그 부가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핸드폰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것도 실제 수업식에 썼던 것들이에요. 연필만 보여주고 스무고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나와도 네가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맞추는 겁니다. 앞에 나온 친구가 못 보니까 그거를.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을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핸드폰을 설명할 때는 일단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과정 뭐 거의 비슷한 거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어를 반드시 저는 연상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화책보다 소설책이 더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만화책은 보는 그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로미오를 책으로 봤을 때는 로미오가 만화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긴 잘생겼건 어떻게 생겼건 그런 로미오를 보지만 책으로 봤을 때 활자로 된 걸 봤을 때는 우리 상상에 자기만의 로미오를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단지 텍스트 투 텍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써본 거고요. 사실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반드시 성공하는 유튜브 채널 만들기. 좀 기다렸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7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 면에서 4가지가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사라 다 들 거 없고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단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전 제 거밖에 모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정적인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이때 어떤 장비 비싸야 되지 않을까? DSLR이 필요하고 뭐 조명도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사실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뭐 캠코더로도 해보고 DSLR도 굉장히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건 핸드폰으로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핸드폰 스펙이 워낙 좋아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점이 있어요. 핸드폰에는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정이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걸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댓글에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미치겠어. 피부 관리 해본 적도 없고 피부 때문에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뭐 보톡스 맞으셨나요? 저는 필러가 아니라 필터라니까요. 필터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카메라의 핸드폰의 장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이크가 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지만 무선 마이크니 뭐 여러 가지 붐 마이크 여러 가지 다 쓰고 그러니까 핀 마이크도 그렇고 한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기 뭐 최소 사양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한 10만 원 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런 마이크 있으면 돼요. 핸드폰 꽂아 쓰는 거. 그럼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조명은 사실 3점 조명이니 뭐 이렇게 최소한 2개에서 이렇게 음영을 하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LED 저런 걸로도 뭐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명은 이제 2개, 3개, 뒤에까지 4개를 쓰긴 쓰는데 저 정도로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저같이 이제 여러 가지 보정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가 필요하고요. 그냥 얼굴에 자신 있는 분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나 옆에 이제 툴인데요. 저거는 이제 저는 베가스를 사용하거든요. 편집 툴을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베가스를 사용하고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베가스는 저는 이제 그 구독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19만 원 정도 되고 프리미어는 좀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베이스로 이제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저는 둘 다 써보기도 하고 지금 베가스만 쓰는데 그건 뭐 장단점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 살아 움직이고 막 이게 쇼하는 게 많아서 전 베가스가 맞는 것 같아서 쓰고 있고요. 밑에 3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색깔을 반전시켜 놓은 건데 자,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저는 그 2009년에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예, 가입을 했고 쭉 이제 작업을 했는데 쭉 보시면 잘 안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구독자 그래프예요. 2018년이 되도록 없잖아요. 그 파랗게 보이는데 하루에 3명 들어갔다 그다음에 5명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썼고 2013년, 14년까지는 아예 뭐 저는 있는 줄도 몰랐었고요. 그때는 뭐 유튜브가 그렇게 화두도 아니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익 모델이 되고 돈이 된다고는 뭐 신문이 나오길래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1000명이 넘어야지 수익이 되고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명과 4,000시간이 넘어야지 그때부터 내 여기에 광고를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광고를 제가 싣는 게 아닙니다. 광고가 붙게 돼 있는데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아예 안 됐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10,000명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했었으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니까 다 내리고 그때 제가 그 공무원 영어 영단어를 약간 고난도인데 그거를 이제 영상이 한 300개 정도 됐었어요. 그걸 왕창 올렸죠. 이제 이제 뭔가 되나 보다 하고 300개를 하루 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매일 수백 명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미드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뭔 갑자기 뭐 공무원 영어가 어쩌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을 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죠. 아예 잊고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갑자기 또 그래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무슨 그죠? 하여튼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구독자 수인데 이게 뭐냐면 3월 달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100불이 넘어야지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10만 원 넘어야지 그 전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통장에 있는 건데 계좌에만 있는 건데 찾을 리도 없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띵띵띵 하더니 뭐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올렸을 때인데
물론 이제 되게 성의 있게 올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븐 단어인데 오븐 보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븐에서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단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왜 영상 보고 나서 5분 넘냐고 막 난리 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댓글도 나쁜 댓글도 달리고 했는데 어쨌든 반응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이 조회수가 100만, 지금 100만이 된, 뭐, 제 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뭐 효자 노릇을 하는 건데, 하나 잘 만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보실 건 없는데, 왜 했냐면, 3월 24일 날 25, 26, 27, 28, 그러니까 5일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때 갑자기 하루에 뭐 100명씩 빠지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6,000명이 들어온 적이 6,800명이 들어오고 뭐 하루에 아니 1,000명이면은 사실은 그 구독 저걸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5일 동안만 25,00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갑자기 유튜버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저 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100만 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숫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쪽 영어 쪽 이쪽은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우리 저 빨간 모자 쌤 그런 분들이 거의 탑이에요. 그 거의 100만 가까이 하잖아요. 그 80만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올리버 쌤 같은 경우 그분도 사실은 약간 예능 쪽으로 브이로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그 층이 넓어진 것이고요. 영어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10만 넘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기특하다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잖아요. 그 뭐 돈은 되냐 아니 생각 드실 텐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하려고요. 안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텐데 그 뭐 조회수당 1원이다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때문에 혹시 포기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은 뭐냐면 실제 제가 이거 최근에 올린 거거든요. 지지난주인가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요즘엔 제가 그렇게 한 2, 3만 많이 나오면 3만, 2만 이런데 이거 하면 10만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조회수가. 근데 이걸 보면 이거 제가 가려놓은 거 이게 지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벗기겠습니다. 이제 195불이에요. 195불이면 그 20만 원 정도 되죠. 20만 원인데 저기 조회수가 11만 조회수예요. 그러면은 1조회당 2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난 1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낮잖아요. 실제 그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제가 아까 1편 100만 찍었다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6,8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77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 편인데 사실 엄청나죠. 뭐 한 편으로 800만 원까지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회수당 거의 7원 가까이 돼요. 6원, 7원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1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제 연락 올지 모르겠지만 실제 왜 이렇게 가능하냐. 아까는 5분짜리였고요. 지금 13분짜리거든요. 시간과도 관계가 있고 또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류 시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제 그 채널의 약간 자랑거리를 좀 하자면 제가 채널 평균 99.1%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근데 이게 98.7%인데 좋아요가 높을수록 좋은 광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마 광고 단가가 어떻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만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먹방이니 뭐 그걸 비난한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일반적인 영상들은 조회수 1원당 1원일 수가 1당 1원일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다. 이쪽은 왜냐하면 다 구매가 가능한 구매 여력이 있는 분들이 구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단가가 높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제 이런 쪽도 있으니까 뭐 괜한 나름 피드백도 있다. 좋은 쪽으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고 이것도 또 한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유튜브도 하고 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가 뭐냐면 일단 유튜브를 해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그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남의 일 같이 느껴지거든요.
반드시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직접, 지금 사실 줌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사실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유튜버처럼 그런 커머스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직접 해보실 필요가 있다. 주식도 해봐야 실제 경제 상황에 눈이 관심이 가듯이 유튜브나 틱톡도 사실 제가 권할 건데 이쪽을 해봐야 분명히 그쪽으로도 관심이 가지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해보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일단 해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이건 제가 좀 괜찮아서 가져온 것 같은데, 헨리 아담스라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아마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Nothing is more tiresome than a superannuated pedagogue. 반가운 단어 나왔네요. 자, superannuated. 뭔가 이제 시대 뒤떨어진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그런 선생이다, pedagogue. 그러니까 어떤 것도 tiresome,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진 것만큼 성가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어로 해석한 거는 아마 제가 어디서 봤을 때는 딱한 선생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선생만큼 딱한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맨 끝에 제가 3가지 말씀드린다는 게 사라져 버렸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제 불이 들어왔죠. 자, 이게 뭐냐면, 성공하는 비결은 말씀도 안 드리고 끝낼 뻔했네요. 자, 이렇게 제 영상들인데요. 그냥 쏘본 겁니다. 자, 저게 왜 필요하냐면,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단어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단어면은 뭐 단어가 수백만 개니까 평생 해먹겠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긴 하지만 하다가 정말 지칩니다. 그러니까 기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도 단어지만은 이게 재밌어서 들어오신 분 많아서 개그도 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지속 가능한 컨텐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 달에 최소한 4개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4개 정도는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미 단어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단어를,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만 생각을 하시고, 옆에 이제 또 그림은 뭔가 독특한, 유니크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원앤 온리가 아닙니다. 그냥 밋밋하면 안 된다는 거죠. 턴이 됐건. 근데 난 정말 난 말도 더듬는데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사투리가 심하다.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사투리는 아시죠? 사투리에 익숙해지면은 사투리 자체가, 말이 독특한 사람은 그 자체가 권력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권위가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긴 하지만 사투리가 두려워서 못한다는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부족해서 못하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독특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논리조차도 하나의 장르가 되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죠. 꾸준히 해라는 건데, 일단은 보통 한 3, 4개월 하다가 다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알고리즘은 사실은 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는 일단 하는 전제를 하셔야 돼요.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하셔야 이게, 빨리 터지는 분은 금방 터질 수도 있거든요. 뭐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람을 다른 데서 찾으시는 거죠. 메타버스 시대에 내가 이쪽으로 스타디의 목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뭐 돈 벌면 좋지 뭐 이런 생각보다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최소한 5개 정도는 미리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하나씩 5개를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올려놓고 그다음 봐라,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성의껏.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희한하게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생해서 만든 것들은 반응이 옵니다. 희한하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두서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제가 잠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Q&A는 사실 연사님께서 강의에 거의 다 녹여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뭐 실시간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혹시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한번 좀 저희 학생분들 대변해서 몇 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제 학원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이제 뭐 전에 학원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타 학원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혹은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그거는 사실 드릴 말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이 반면 교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원을 지금도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한 7년, 8년 학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니트,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니트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IBT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 시험을 목적으로 만든 학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투자도 받았었고. 근데 아시다시피 니트가 그냥 정책이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됐잖아요.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그 이후로 살아남는 방법이 저는 이제 그냥 외국 학원으로 그냥 학생들 영어를 이제 하는 일반 학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중학생 위주로 하다가 뭐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거의 보수 학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수능 영어 쪽으로만 후반기 한 3, 4년 그렇게 했었고요. 뭐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그 학원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니트 시험을 위한 그 교육부 방침이 하드웨어가 실제 있어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장소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한 말이죠. 목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노하우는 사실은 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하우도 아니고 저는 제가 원래 또 애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만큼은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네. 사실 숙제가 없는 학원으로도 유명했었는데 처음에 불만들이 많았었죠. 근데 아이들이 저희는 거의 뭐 결석도 없고 네. 막물 대를 이어다니는 걸 정도로 그 줄줄이 왔었어요. 특히 보통 요즘 잘 소개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동생들, 뭐 사촌들 이렇게 엮여서 오는 이런 데여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었긴 했었지만은 좀 사실 학원을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확대를 하려면은 좀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어떤 쪽의 철학이 좀 달라서 키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학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건 좀 구체적인 타겟을 정해서 좀 틈새 시장에 공략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잘 포장해 주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원 관련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도 막상 어원을 공부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해도 어원을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뭐 그런 어떤 비법서라든지 혹은 원천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지금 사실 어원이라는 게 영어가 뭐 잘 아시겠지만 라틴어, 뭐 히라버, 게르만어,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너무나 많이 왔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는 언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 프랑스어를 알면 더 좋겠지만 일반 사람은 거의 다 모른단 말이에요. 라틴어도 알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어원을 설명하려면 라틴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이제 인도 조언이 뭐 인도 이란 언어 여러 가지 막 나오고 산스크리트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게 언어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산스크리트 전혀 모르죠.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no what의 세상이 아니고요. 뭘 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no where의 세상이라고 봐요.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100개씩 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사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을 안 찾아보는 거거든요. 어딘지 알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 알면 되는 거예요. 라틴어나 이게 어원이 프랑스어라고 해서 그쪽을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설명이 된 것을 보고 이해만 하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티몰로지 온라인 같은 그런 사전, 어원 사전, 그게 거의 이제 가장 공인받는 사전이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만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에티몰로지 온라인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을 병행해서 보는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근이
섞여 있는 어근이 공통 어근이 뭐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그것의 어원이 뭐다라는 것은 설명을 끝나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방대하겠죠. 그렇죠. 라틴어부터 근데 시작해서. 라틴어 어디서 배워나요? 이거 전 라틴어 발음도 몰라요. 사실 이게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사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으면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질문이 없으신가? 직접 하셨지. 편집이요. 네, 아무래도 또 유튜브 관련해서 사실 질문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저희한테 실제로 와닿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영어 교육자 입장에서 제일 현실에 와닿는 건 아무래도 유튜브 운영이지 예.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뭐 편집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뭐 직접 그 프로그램을 다루실 줄 아시는 건지 뭐 해서부터 많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편집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편집을 보고 이제 많이들 질문이 많으세요. 편집자도 뭐 이렇게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사실 편집은 제가 편집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저 정도 하면은 조금만 하시면 다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너무 겸손하게 아니요, 그게 말씀하시네요. 아니라 정말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깜짝 놀랄 일도 있는데요. 저는 안에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포토샵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려야 되겠네요. 저작권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이제 그리는 편인데 파워포인트를 그려요. 어디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점 편집을 통해서 일일이 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가성비 떨어지는 짓이죠. 그러니까 편집이 어렵진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잘하죠 이런 자랑이 아니라 편집이든 그러니까 궁합이 통한다고 심지어 그림도 이렇게 이 아니면 인문모로 하듯이 제가 파워포인트 그리듯이 방법이 있으니까 저런 거는 절대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고. 혹시 사전 이름을 한번 또 최현주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예, 에티모 온라인입니다. 에티모 온라인, ETYMONLINE, 에티모 온라인.com입니다. 그건 꼭 보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렉시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전들, 심지어 얼반딕 같은 경우도 뭐 보신 분 보시겠지만 그 슬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 굳이 미국에 안 가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노웨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까 또 기억을 해주려고 안 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풍족한 사회에 살아서 좋은 면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절박함은 좀 없구나. 이제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은 뭐 영상을 하나를 찍으시면은 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부터 해서 실제 촬영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 네. 평균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요. 3일인데 그냥 3일이면 그러니까 실제 워킹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루는 거의 밤샘이에요. 그러니까 풀타임은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도 되게 안 올리는 한 달에 그렇죠. 지난달 3개 뭐 4개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10개인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아주 조금. 혹시 뭐 틱톡 관련해서 네. 전달해 주신 내용이 더 있으셨나요? 틱톡 사실 틱톡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틱톡이 어마어마하게 물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틱톡으로 이 러닝이 넘어가기보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봐요. 사실 뭐 제가 그 제의를 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틱톡 관련 큰 저기서. 그래서 틱톡은 사실 보면 짧은 영상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은 짧은 그 영상에서 정말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효과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심지어 유튜브도 길어서 안 보는 것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짧게 승부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몇 군데 회사에서 저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도 오퍼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제의를 받았고 어쨌든 그런 정도로 지금 틱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쪽으로도 사실 발 담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또 꼭 하셔야 될 이유 중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정말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부수적인 수입을 떠나서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과분한 자리죠.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유튜브를 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 가지로 뭐 참 많아요. 뭐 어디가 제가 책을 내는 것도 제가 첫 번째 책은 자비 출판이에요. 누가 제 책을 내어주겠어요. 했지만 이제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광고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받으니까 도대체 물론 그냥 앞뒤 나오는 광고는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 디폴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협업 광고 있잖아요. 하면서 괜히 콜라 마시다 괜찮네 이런 것들 광고 있잖아요. 또 여기 거 써보세요 하는 것들인데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한 거고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뭐 1개 정도, 1개 혹은 많게는 2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 주시고요. 저 여기 주경일@gmail.com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로 혹시 뒤늦게 생각나는 질문들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 나오셨는데 뭐 채널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말씀을 예. 해주시죠. 엉클 잭으로 치셔도 되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엉클 잭 또는 주경일 치셔도 되고 5분 단어로 치셔도 되고. 벌써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봤는데 한 5개월 전 영상이었나요? 네. 음악을 또 팝송을 또 하나 부르셨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좀 많이 유독 지켜봤는데 혹시 뭐 보정 믹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하신 건지. 저는 그런 기술이 없다니까. 그러면 굉장히 또 잘난 체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냥 이게 뭐 영상도 합치시고 이제 뭐 소리도 이렇게 뭐 입히시고 한 번에 녹음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 기타하고 또 제가 또 나오고 기타도 직접. 그 3개를 묶은 거죠. 웬만큼 뭐 믹싱도 잘 하시는 걸로. 믹싱도 아닙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컨셉은 굉장히 겸손하신 걸로 그렇게 근데 겸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겸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백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겸손하고 싶어요. 더 잘 돼가지고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때 뭐가 엔딩이 되고 하는. 네, 뭐 유튜브 더 떡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뭐 저희도 시간이 다 됐고 연사님도 이제 또 보내드려야죠.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언제까지 잡아줄 수는 없으니까 혹시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메일 보내면 답변도 주신대요.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고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네,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